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9일 오전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관악산 쪽에서 딱 8시부터 해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은 더 일찍이겠지만 지금 딱 관악산에서 전기를 받아서 제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기를 받아서 미증시가 올라갔나요? 어쨌든 다우산업지수도 이제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스닥도 나스닥은 뭐 연일 신고가네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모더나가 더 치고 나가네요. 이제 그쵸? 다시 이 고점을 또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 계속. 네, AT&T 요런 이제 통신주들이 또 5G 움직이려나요? 통신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엑소모빌. 네, 엑소모빌 자 돌파하죠. N자형 파동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엑소모빌. 자, 화이자. 화이자가 더 치고 나가네요. 니콜라. 안되네. FB. 존슨앤존스. 네, 나이키도 이제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 주식들도 치고 나가고, 테슬라는 유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나가네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를 주름 잡을 종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금융주는 뭐 그냥 좀 주춤했네요. 유럽도 크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백신 접종자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슈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논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계속 FDA 미 식품의약국에서 화이자와 바이온텍과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성공 기준에 부합하면 이러면 이번 주말에 승인할 거거든요. 승인되면 또 조금 움직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겠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시장이 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내 주식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렇게 접종이 되면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신용 부분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지만 셀트리온이 회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만약에 셀트리온으로 신용 미수를 했던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해할 겁니다. 자, 오늘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셀트리온 하실게요. 뭐 거의 8만원에서 2배가 뭐 한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10만원에서 25만원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신용을 질러버린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신용을 지르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신용 미수 지르신 분들은 지옥이죠. 왜?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게 되면 신용잔고는 보통 뭐 2배에서 2.5배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미수나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자신의 자금에 2.5배를 썼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1억을 넣으신 분들은 굉장히 뭐 크게 뭐 3억 이상을 운용하게 되면 뭐 20% 빠지면 그냥 거의 뭐 패닉입니다. 1억이 뭐 7,000대 하루 만에 실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약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과유불급입니다. 뭐든지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셀트리온 자체가 나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나쁘다, 셀트리온 제약, 뭐 바이오톡스텍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급등락 주식들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늘 이제 뭐 HLB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게 운용을 한다면, 또 이제 다시 오늘 예를 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무서워서 뭐 지금 마이너스 17%잖아요. 신용을 질렀는데, 미수를 질렀는데 어제 급락하는 거 보고 손절 다 한 거야. 근데 오늘 장 열리자마자 갭상승 출발해서 또 10%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너무 화가 나잖아. 너무 화가 나. 그냥 쉽게 하루 이틀을
주식이라는 게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또 장대 양봉 나오고 그러는 게 주식입니다. 장대 양봉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장대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럼 치료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섣불리 예측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하루 이틀을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매집하고 수익 실현하고 매집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래서 뭐 지금 HLB 생명과학은 요렇게 매집을 했죠. 딱 봐도 이 급등이 나왔고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수익이 나올 때가 됐어. 기간이 2달 정도 횡보했으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이거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 신고가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도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N자형 패턴의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잖아요. 급등, 횡보, 급등. 그럼 저는 또 한 번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 실현을 했느냐?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목표한 기대했던 수익 1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수익 실현을 한 거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수익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주관 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의 어떤 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만약에 내 돈이면 제 욕심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죠. 네. 내 돈이 지금 1억에서 1억 1000이 됐어. 1억 2000이 될 수도 있어. 1억 3000이 될 수도 있어. 1억 5000, 2억이 될 수도 있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주식이라는 거의 움직임 특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더 평정심을 찾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0%면 됐습니다. 수익 실현하세요. 끝. 만약에 더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세요. 계속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종목 사시면 됩니다. 지금 현금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HLB 생명과학 다시 사면 됩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정심을 찾고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에프로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나왔어. 뭐 수익 실현해. 다시 횡보해. 다시 또 M자 파동 나오겠죠. 네, 에프로젠, KH 마찬가지죠. 급등 나왔어. 네. 급등 N자형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잖아요. 급등, 조정, 횡보 한 두어 달 조정 받다가 또 한번 빵 올라오겠죠. 예. 네.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내가 셀트리온을 샀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후회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에프로젠 다 전량 정리, 전부 전량 매도. 자,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어제 산 거지, 지른 거죠. 사자마자 10% 하락. 미치겠네. 손절. 다시 에프로젠 매수. 다시 매수했는데 또 셀트리온 오늘 헬스케어 또 10% 급등. 다시 고점 돌파하는 값도 매수. 매수하자마자 급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내동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톡스텍 절대 신용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제 셀트리온이즘이라는 책이 요즘에 유명해져서 그 책을 한번 사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언박싱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어제 뭐 여러가지 2025년, 2030년 관련돼서 세계의 미래, 그 다음에 유시와의 시집, 이런 다양한 책들을 어제 좀 주문했는데 나중에 오면, 오늘 며칠인가요? 9일에 내일 오네요. 내일 오면 제가 언박싱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이유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이제 말이 바뀌겠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모습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앞으로 바뀔 수가,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죠?
이렇게 보이시는 책들입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 다양한 사람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생각이 발전되고 바뀔 수 있고, 그런 바뀜이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제도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사장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또 태계 이양에게 묻고 율곡이 묻고 태계 이양이 율곡이 묻고 이왕이 답하다라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예, 그 책을 읽는데 좀 약간 너무 조선시대구나 너무 선비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만화책은 안 됩니다. 만화책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 있는 책은 상상력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활자로 된 책을 읽어야지 더 강력한 상상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오늘도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3분이든 5분이든 조금이라도 사색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